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이 극장가에서 인기입니다. 그 인기와 함께 너의 이름은의 세계관을 더 자세히 담은 신카이 마코토의 책들도 베스트셀러에 자리 잡았죠. 오늘은 극장에서는 알 수 없었던 여러 비밀들을 이 책들을 기반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너의 이름은에 숨겨진 9가지 비밀, 저 리뷰영이가 시작합니다. 요츠하는 무녀술을 마셔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츠하처럼 다른 사람의 몸에 빙의된 적도 있죠. 하지만 남자의 몸은 아니었습니다. 요츠하는 자기가 만든 무녀술이 진짜 술이 되는지 궁금해서 조금 마셔보는데 타키가 그랬던 것처럼 쓰러지죠. 그런데 다시 눈을 떠보니까 아주 옛날 이토모리 마을에 살던 한 여자의 몸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맛만 보는 정도만 마셨기 때문에 금방 현실 세계 자신의 몸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이 사건으로 요츠하는 미야미즈 신사와 마을의 비밀, 그리고 무녀술을 마신 사람끼리 몸이 바뀐다는 사실도 파악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요츠하는 어린 나이였지만 마을과 전통, 이토모리 신사에 대해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아마도 이 사건 때문일 확률이 큽니다. 타키가 미츠하가 돼서 농구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때 미츠하는 브래지어를 입지 않았습니다. 사야가 말해주고 나서야 사실을 알아차렸죠. 타키는 그전에도 속옷을 입지 않았었는데 브래지어 차는 방법을 모르기도 하고 알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서로가 지켜야 할 룰에서 미츠하가 속옷 입고 나가라고 메시지를 남겨놓는 바람에 타키는 브래지어를 입긴 하지만 사야가 브래지어를 제대로 채워주는 것을 번번이 도와줍니다. 황혼의 시간에 타키와 미츠하가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타키는 손목에 차고 있던 끈을 미츠하한테 전해주고 미츠하는 이 끈을 머리에 묶죠. 미츠하는 나 어때? 라고 타키한테 물어보는데 타키는 괜찮아 라고 하죠. 애니메이션판에서는 이 순간에 타키의 감정이 소설판엔 잘 나와 있는데요. 타키의 취향은 검정색 긴 머리의 여성이었고요. 단발머리의 미츠하를 마치 어린애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타키는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려던 찰나에 예전에 미츠하가 오쿠데라 선배와의 데이트에서 주의사항, 팁 같은 걸 메모로 알려줬었는데 미츠하가 얘기했던 여자는 무조건 칭찬하면 된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괜찮아 라고 하죠. 태시가 카페 가자고 해놓고는 캔커피를 사준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는데 이 테이블과 의자는 타키와 태시가 함께 만든 테이블입니다. 태시는 카페가 없으면 직접 만들자는 계획을 세웠는데 타키는 설계도를 그리고 톱질까지 직접 했죠. 덕분에 태시로부터 와, 너 이런 것도 그릴 줄 알아? 라는 반응을 듣기도 했는데 참고로 미츠하의 몸에 들어간 타키는 치마 입고 톱질하는 게 영 불편하니까 동생 요츠하를 시켜서 체육복을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죠. 미츠하는 용돈이 한 달에 2만원 밖에 안 되면서 요츠하한테 8,000원짜리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사준다는 조건으로 심부름을 시킵니다. 미츠하의 아버지 미야미즈 토시키에 대해서는 애니메이션에서는 그 설명이 굉장히 짧았지만 책에서는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미츠하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토시키와 후타바는 미츠하하고 요츠하를 낳고 행복하게 살다가 후타바는 면역성 질환에 걸립니다. 토시키는 후타바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지만 후타바는 모든 것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면서 치료를 거부하고 결국 사망하죠. 토시키는 크게 괴로워하지만 마을 주민들 그리고 장모인 히토아마저도 그것 또한 무습이다 라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 행동하고 이에 토시키는 큰 충격을 받죠. 토시키는 이토모리 마을 사람들의 이런 태도는 미야미즈 가문과 후타바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들고 마을이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시키는 더 이상 신앙 중심의 마을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마을을 근대화시켜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아야만 마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죠. 이 계기로 토시키는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지만 정치는 지극히 현실적인 게임입니다. 토시키는 표심과 지지 세력 그리고 정치 자금을 얻기 위해서는
마을을 부패하게 만든 테시가와라 건설과 일단은 협력해야 했습니다. 토시키가 미야미즈 성씨를 버리지 않은 것 역시 정치적인 계산이었죠. 결국 토시키는 2009년에 마을 이장에 당선되고 본격적인 근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런 토시키의 모든 행동은 딸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야미즈 가문의 여자이자 자기 딸들에게는 죽은 아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였죠. 태씨는 미츠하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야가 미츠하와 태씨를 연결시켜 주려고도 했죠. 하지만 이제 애니메이션판에서는 미츠하에 대한 감정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타키에게 메모장으로 남긴 유의사항에는 태씨는 사야랑 잘 돼야 되니까 태씨랑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충고도 있었습니다. 타키가 연락이 끊어진 미츠하를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날 때 오쿠데라와 츠카사가 함께 갔었습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이 끝나갈 시점에 츠카사가 손에 끼고 있던 반지는 오쿠데라가 낀 반지하고 똑같습니다. 감독의 말에 따르면 츠카사랑 오쿠데라 선배는 약혼한 사이라고 하네요. 타키가 쪽지를 남기고 홀로 이토모리 마을에 갈 때 둘이 싸운 건지 몰라도 도쿄에는 따로 돌아갔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시점에 츠카사가 오쿠데라한테 고백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츠카사는 타키한테 알리지도 않고 오쿠데라를 불렀다는 점, 둘은 여행 내내 도움보다는 음식 여행에 가까운, 그리고 거의 두 명이 같이 붙어 있었다는 점으로 추측해 볼 수 있죠. 토시키가 마을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과정은 애니메이션에선 자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책에서는 이 과정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미츠하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챈 요츠하 그리고 히토아가 토시키를 설득하러 사무실에 왔었죠. 그리고 미츠하는 대피 작전이 틀어지자마자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이때 토시키는 미츠하를 보고 아내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녀가 말했던 무스비와 모든 것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 영원한 이별은 아니다 라는 말을 기억합니다. 토시키는 자기가 이장이 되고 사람들을 피난시킬 수 있는 건 역시 무스비라는 것을 깨닫죠. 죽은 아내가 옳았음을 깨달은 토시키는 마지막으로 해성이 둘로 갈라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본격적으로 마을 주민들을 대피시킵니다. 해성 충돌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3명이 작전을 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야가 편의점에서 먹을거리를 왕창 사오는 씬이 있는데 이 장면이 태씨하고 사야가 미츠하의 해성 낙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님을 믿게 된 중요한 계기입니다. 미츠하는 한 달 용돈이 극히 적은 데다가 그 적은 돈을 조금씩 모아가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친구들도 알고 있었죠. 이런 미츠하가 내가 모은 돈으로 편의점에서 마음껏 써도 된다, 대신 나를 조금 도와달라 라고 하죠. 미츠하의 지갑 사정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제서야 미츠하의 말이 진짜라고 믿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너의 이름에 숨겨진 9가지 비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너의 이름은 책을 보시면 애니메이션에 나오지 않았던 설정, 이야깃거리, 그리고 비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혼자 보기엔 조금 아까워서 구독자 이벤트로 2분에게 너의 이름은 어나더 사이드, 너의 이름은 소설책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에 좋아요 누르고 댓글에 책 받고 싶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구독하기를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구독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꼭 구독하기 누르셔야 이벤트 신청이 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는 일주일 뒤에 이 영상의 댓글로 남길 예정이고요. 당첨자분의 이메일로 제가 직접 메일을 드리니까 꼭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주시면 다음 당첨자를 랜덤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이름은에 숨겨진 9가지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고요. 리뷰형의 SNS 팔로우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형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